인공지능도 만들고 하는 게 그냥 나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남의 나라. 걔네들은 그만한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지. 경제력도 되고 하니 그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국가에.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메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사업을 발표해. 그래서 나는 웃었어. 중국 저놈들이 결국 독일 따라하네. 일본 따라하네. 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가볍게 넘겼지. 근데 중국이 메드 인 차이나 2025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일로일로 정책으로 아프리카며 동남아시아에 철도를 넣고 뭐 가스관을 놓는다 그러고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알리바바라고 하는 듣보잡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엄청나게 큰 기업 하나가 탄생하네. 거기 어디서 반 참았다 말다 한 뭐같이 생긴 마윈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영어로 시부르다가면서 전 세계를 자기네들의 알리바바가 전 세계 물류 사업을 자기네들이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나와서 떠들고 그래. 근데 중국에서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웹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그것들이 해가 가면서 하나하나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저거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니야? 했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알리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스마트폰에 집어넣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우리도 신용카드 긁고 했었으니까 그걸 스마트폰에다가 넣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얘네들이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도 핸드폰을, 좌판에 펼쳐진 불량식품 깔려있는데 그거 하나 꼬치 하나 사 먹고도 핸드폰을 찍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포장마차에서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 지금도 포장마차에서 카드 긁는 거 힘든 가게들 몇 군데 있을걸? 근데 이미 10년 전에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결제했어. 알리페이라고 하는 전자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칩으로 심으면서 그걸 보고 아저씨는 충격을 받았어. 우리나라 뭐하지? 하고 되돌아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앞서가는 애들은 앞서가 있어. 그동안 내가 고졸이냐 대졸이자냐 어떤 수준의 학력을 가진 친구들 뽑아서 우리 관리부에다 넣을까를 고민했다면 이거를 인터넷에서 대신 해주는 회사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무 업무, 회계 업무도 인터넷에 내가 계좌를 트고 그 대신 운영해주는 사이트에 내 재산 관리 내역을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대신 관리해주고 세무 처리해주고 회계 업무까지 깔끔하게 영수증까지 온라인으로 뽑아주는 회사가 있더라니까. 또한 내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일러스트, 포토샵, 뭐 어도비 잘 다루는 친구들, 편집 잘 다루는 친구들, 특수효과 잘 하는 친구들, 카메라 잘 만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내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걸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고 심지어 아저씨가 옛날에 방송사에서 일했죠. 방송사에서 일하던 후배들이 따로 독립해갖고 조명회사도 차리고 카메라 회사도 차리고 프로덕션도 차리고 방송국으로 일 따로 다니는 거야. 광고회사로 일 따라 다니고 그 아저씨는 그 친구들 실력을 아니까 내가 왜 대학 졸업한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쳐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내가 쓰지? 얘네들한테 의뢰하면 되는데 또한 영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폐쇄적이라 자기 학교 출신 아니면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놈들 아니면 돈 많아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아이들하고만 비즈니스 관계를 만나주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니 오픈돼 있어. 사이트에 등록하고 사업계획 내역서를 집어넣고 제품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집어넣으면 지들이 심사해가지고 먼저 연락 와. 실물 보자. 결과물 보자. 그러니까 영업이 이미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아저씨가 앞서 설명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이런 인적 자원들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되었고 대리해서 해주는 웹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번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예전 같으면 아저씨가 이런 시스템을 몰랐을 때 같으면 이 직원들을 50명을 데리고 이 관리, 제작, 영업하는 이 업무 부서에 비서실까지 합해서 50명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웹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의 외주 업무를 맡겨도 안심이 되고 더 편리하고 실제로 이 5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들였던 몇억 원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3분의 2는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갔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
관리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저씨가 지출했던 3천만 원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30만 원이면 처리를 해주더라니. 내가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제작을 위해서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 디자이너들 월급으로 나가는 1억 5천만 원 대신에 여기는 300이나 500만 원만 주면 아저씨 직원으로서 결과물을 뽑기 위한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 비용도 필요하고 훨씬 빠르고 싸게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물도 훨씬 퀄리티가 높아. 영업부서 같은 경우도 무슨 고학력의 인맥이 많은 이런 친구들 한 10대 명 데리고 운영하는 게 필요가 없어져서 전부 온라인 결제, 온라인 접수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이 친구들 필요가 없어져. 내가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이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메일로 와. 그러니 현실에서 대학 출신들의 인적 자원들을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던 회사 시스템이 사라진 지 1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저씨는 방송, 광고, 영화, 예술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빨리 체감이 온 거고, 시중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늦었지만 이미 7년 전부터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화되고 웹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지, 옛날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거나 업무 처리를 하거나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이 없어진 지가 7년이 됐다고. 7년 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가. 그럼 오늘날 2021년도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저씨한테 저는 그래도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런 인문계를 공부했고 이런 쪽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저씨 어떤 느낌이겠냐?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회사를 꾸려나가던 시대가 7년 전, 10년 전부터 없어졌다고. 사라졌다. 내가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도 이게 훨씬 싼데? 일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인자원 50명을 가지고 운영했던 회사 때 인건비로 내 수익의 3분의 2가 나가던 거에서 100분의 1도 안 나가고서 그 효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돈을 가진 자본가나 이런 운영자들이 직원을 뽑겠냐고, 대졸자를 뽑겠냐고, 이렇게 역전된 지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과연 대학 졸업한 애들을 쓸까? 거꾸로 만약에 이러한 업무조차도 보기 싫어서 이 웹을 상대로 해서 대리인을 두고 내가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겠다 그랬을 때는 대졸자를 쓸 필요 없지. 왜 대졸자들한테 이런 운영하는 걸 가르쳐줘? 대학생 애들 뽑아내봐야 나같이 이름 없는 회사들은 몇 개월 다니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바로 퇴직이야. 그러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차라리 고졸 출신들 뽑아가지고 내가 가르쳐가면서 쓰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가. 그러니까 자원을 관리하기가 편해. 유지시간이 길어. 대졸자는 쓰면 짧아. 어차피 나랑 같이 성장할 사람도 아니야. 좋은 자리 있으면 얼마든지 이직할 놈이야. 그런 신뢰가 낮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웬만한 회사들은 대졸자들 안 뽑아. 뽑질 않는다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는 미치지. 국가 시책위에서 맨날 뉴스에 청년 실업자들 넘쳐나네 어쩌네 떠들어대니까 그 수치 높여주려고 국가에서 협조 공문 계속 보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뭐 1000명 뽑고 하는 거야. 작년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합쳐가지고 신입으로 뽑은 게 603명이라니까.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사라지거나 없어진 부서로 인해가지고 그만둔 아이들, 퇴직한 아이들이 1000몇백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아저씨 내피셜로 여러분들에게 대학 나와봐야 소용없다, 앞으로는 취직 못한다는 이야기가 헛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아저씨가 지금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진 자본가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웹에 존재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시대가 이미 10년 전, 7년 전에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 대졸자 따로 뽑고, 여러분들 업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부서라든가 활동하는 부서들 따로 뽑고 영업하는 애들 따로 뽑겠다고?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꼭 그렇게 필요한 파트 같은 경우도 이미 7년 전, 10년 전에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있고 중국으로 다 넘어가 있다.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사무실 하나 차리면 월세 50만 원이야. 한국에서 똑같이 한 200평 정도 사무실 운영하려고 그러면 강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증금만 2억에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 지금은 이제 안 그래. 좀 다운됐는데 10년 전, 7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근데 동남아 가면 50만 원이면 한 300평짜리 큰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자 디자이너들 월급
아저씨가 7년 전인가 10년 전에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200만 원 주는 게 나아 아니면 내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그 디자이너 50만 원 주는 게 나아. 얘 200만 원 줄 돈 가지고 아저씨 싱가포르 가면 디자이너 4명 쓴다니까. 그러니까 7년 전에 이미 넘어갔다고 동남아로 웬만해서는. 그러니 이 사회를 사는 아저씨 눈에는 이미 사업자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끼고 싶죠. 어떤 미친놈이 나 빼고서 이렇게 펑펑 쓰냐. 니들 위해서. 미친놈이지. 아저씨가 말하는 4차 산업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돈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은 10년 전에 알았고 그에 수반하게 사업 운영 방식까지 다 바꿨어. 그리고 전부 동남아로 넘어가 있고 중국으로 넘어가 있다고. 그러니 아저씨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자리 있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없다고 그러는 게 진짜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그야말로 수명이 짧아요. 그나마라도 프로는 국가에서 그렇게 임시직이나마 많이 만들어내어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한번 취직하면 평생 그 직장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아파트 사고 차 사는 꿈을 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짧다고. 국가에서 나서야만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짧게 1년짜리 2년짜리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지. 돈 가진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지금이 공산주의냐? 지금이 박근혜 시대냐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대 때야 국정원들 동원해갖고 뒷조사하고 이 새끼 너 100명 뽑아 안 뽑아? 이 새끼 너 그렇게 협박해가면서 일자리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민주정부니까 그렇게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대기업들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야. 신규 일자리, 뭐 신입 기업 몇백 명 뽑았다, 몇천 명 만들어냈다. 그거 억지로 수도꼭지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내는 자리야.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멍청하게 이런 오프라인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온라인 쪽에 이런 웹 사업을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더가 되라고 아저씨가 지속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이 웹에 필요한 국어, 수학, 영어 이러한 수업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우리는 오로지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왔고 교육을 해왔잖아.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왔다고. 그래서 오프라인에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저씨의 예를 들어서 대신 설명을 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학원 다녀갖고 뭘 배워서 취업을 할까? 이런 꿈을 깨시란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다음 뽀끼씨가 이야기한 파티하고 사디하고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 뽀끼씨에게 개념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파티냐 사디냐 이걸 결정할 게 아니고 이미 대학 교육은 이 4차 산업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개념이 안 생기는 건데, 오죽 답답하면 출판인들끼리 모여갖고 파티를 만들었겠냐고. 오죽 답답하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국문과 학생들 나와가지고 소설 쓰고 시 쓰고 하는데 쓸 줄만 알았지 그것들 어떻게 제품화 해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가는 가르쳐주질 않았다고. 오직 답답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적으로 책을 사는 이 소비자가 줄어들고 없어진 지가 언제고 시중에 서점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애들을 종이에다 펜을 주고 글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자빠졌다? 이건 대학도 아니고 학원보다 못하는 데 무엇이고, 오죽 출판인들이 답답하면 파티를 만들었겠냐고. 그래서 파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야 저 고향 쪽인가 저 일산 쪽 가는 쪽에 만들어 놓은 출판 단지도 자구책으로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생존하기 위해서 출판이라고 하는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이 뭉치고 자기들이 고민해본 결과 이제는 오프라인 책이 아니라 이북이다, 웹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책을 출판을 해야 된다 하는 일념하에 작업하다 보니까 이거 뭐 기술이 한도 끝도 없지. 그동안 자기네들이 안 다뤄볼 때 인터랙션 디자인은 만져야 되고 UI, UX를 다뤄야 돼. 이미 출판기에서 출판은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을 다루면서 UI, UX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인터랙션 디자인은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인디자인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뤘지. 그걸 통해서 작성하고. 근데 그게 전자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느낀 거야. 이게 웹이라는 시장에 일방적으로 똑같은 HTML 소스나 CSS 소스 가지고 만들어서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책으로 보던 시대에서, 팔자로 보던 시대에서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로 바뀌어 놓으니까 이 스마트는 터치 하나로 책장이 넘겨져 가야 되고, 이 넘겨진 책장의 그 활자도 자동으로 이렇게 천천히 스크롤 된다든가 이렇게 무빙이 이루어져야 되지, 고정적인 수많은 기술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의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한 거야. 그걸 충족시켜 줘야만 터치를 한다고 어플을 찾게 되고, 그걸 출판인들이 아직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은 그 기술들이 없지만 오래전부터 UI, UX의 개념을 알고 있고 인터랙션 디자인을 다룰 수 있고 인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다룬 아이들을 찾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소프트 가지고 작성을 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결과로 만들어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웹이라는 환경을 잘 알고 거기에 업로드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라는 게 생겼고, 지금 여러분들 대학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UI, UX 생겼거나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무슨 커뮤니케이션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라든가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신장 산업이고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기술들인데 그걸 이제서야 다룬 거야. 이제서야. 그리고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UX니 UI니 인터랙션이니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출판인들이 아니 도대체 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도대체 뭘 가르치냐, 답답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든 게 파티야. 무슨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를 뭐 모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저 새로운 건가 보다. 새로운 거 전혀 아니거든. 파티는 그냥 전자책 위주의 상업적 조직들이 운영하는 회사야. 저거는 아카데미란 말이야. 파티를 내가 들어가고 싶다, 파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 웹을 기반으로 전자북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친구들이 파티에 가는 게 맞는 거야. 지금 그 전자 시장도 다 바뀌었는데 아저씨가 이 시간에 그거 말할 시간은 없고, 파티는 내가 출판에 대한, 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웹을 기반으로 전자책 출판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 친구들이 파티에 가면 여러분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개념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패티가 좋으냐 사디가 좋으냐라고 물으면 안 돼. 별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파티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출판이나 전자 출판 시장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스마트화되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출판되는 책, 이북의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활동하고 싶고 그 영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싶은 친구들은 파티에 가라고. 파티에서 UI, UX 다루니까 난 UI, UX에 관심 있어. 그거 가봐. 그럼 거기는 출판 중심으로 UI, UX를 가르치는 거야. 그 여러분들 어플 여기 맨날 저 전자책만 다운로드 받아서 봐?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은데, 그러니까 파티는 한 종목에 쏠려 출판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디는 보자. 사디는 어떤 목적에서 사디가 만들어진 거야?